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오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랑 인디자인인데요. 아까 마이크 테스트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김현지 과장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인디자인을 할 거예요. 김현지 과장은 저희 어도비에 언제 입사하셨죠? 자, 올해 2월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2월에 입사했어요. 아, 네. 네. 그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도 저희 김현지 과장이 비디오 쪽 세션을 맡아서 했는데 지난번 그 메이크 잇 이벤트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진과 실물이 아주 동일하답니다. 네, 네, 아주 똑같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일단 그 작년 11월 업데이트된 내용들 중에서 쉐이퍼 툴이라고요.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드로잉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거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6월 업데이트에서 있었던 이제 그 에셋 익스포트 내용 그리고 캡처 앱과 일러스트레이터 연동하는 작업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 아마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김현지 과장님. 네, 그러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지금 제 거 안 보이시죠? 화면 공유가 없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쉐이퍼 툴로 간편하게 로고를 제작하실 수 있는 드로잉 부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에셋 익스포트라고 해서 이미지 소스나 파일들을 이제 추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캡처 앱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신 그 앱을 활용을 해서 그 벡터 라인으로 제작된 아트워크를 팝아트로 제작하는 과정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요. 오른쪽 Q&A 창에다가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스를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쉐이퍼 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작년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여러 그 피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쉐이퍼 도구라는 기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면은 이렇게 쉐이퍼 툴이라고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대가 잘 안 되네요. 네, 요 왼쪽 도구 상자에 아이콘 보이시죠? 네, 요 아이콘을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기존의 쉐이프 도구를 가지고 원형이나 다각형, 뭐 삼각형, 라인들을 그리는 작업을 하셨다면요. 이제 이 쉐이퍼 툴을 가지고 마우스로 바로 동작을 가해서 네, 드로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에서 바로 원형을 그냥 그려주시게 되면 원형이 완성이 되게 되고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조합해서 다양한 아이콘들이나 로고들을 디자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 드로잉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을 조합을 하셔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 그 쉐입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조합을 하실 때는 이제 원형과 그 사각형을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이 모양을 두 개 합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파인더 주로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패스파인더를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드로잉 되어 있는 이 쉐이프에다가 바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양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만들어져 있는 이 사각형이나 원형의 크기를 또 다시 조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려져 있는 원형을 약간 이렇게 세로 형태로 만들어서 빈 옆에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 변형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면적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쉐이프의 이런 모양 색상들도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이 모양 조합들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이제 사각형과 원형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모양들을 드로잉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이 사각형과 위쪽에 겹쳐져 있는 이 사각형의 아래쪽 삼각형 부분을 지워서 산 모양으로 한번 드로잉을 해볼 거고요. 이제 쉐이퍼 툴을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쓱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문지르면 바로 모양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상단에도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조합이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드로잉을 했고요. 외곽에 있는 이런 선도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장식으로 드로잉이 완료가 됐고, 이 모양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내부에 그려져 있었던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조정을 하시는 이런 편집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쉐이프 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엣지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모서리 변형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원형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 모양의 장식을 한번 바꿨고, 오른쪽의 면에서 또 다른 형태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산 모양의 불필요한 모양을 한번 지워 볼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이런 원형이 겹쳐져 있는 형태에서 달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초승달 형태로 이렇게 쉐이프를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불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초승달 형태가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이 초승달 면에 대해서만 쉐이프가 선택이 됐어요. 바로 스와치를 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이런 편집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잘 안 되죠? 네, 모양이 조금 제대로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면을 또 다시 선택하시면 그 각각의 면에만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로 색상을 이렇게 바꾸셔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모양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클릭하셔서 각각의 면에 맞는 그런 색상들을 바꾸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에셋이 제작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콘들을 조합을 하셔서 다양한 이제 디자인 에셋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만들어진 이 소스들을 이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콘들을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에셋 익스포트라는 메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이 에셋들을 바로 각각의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 소스로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6월 20일에 저희가 최근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죠. 이제 그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셋 익스포트라는 건데요.
이제 이 에셋 익스포트는 아트보드에 있는 이 아이콘 요소들, 아트웍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추출을 하고자 하는 아트웍을 바로 추가를 하셔서 하나의 이미지 소스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개체를 선택을 하고는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에셋 익스포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셋 익스포트 패널에 에셋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해가 그려져 있는 모양도 바로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추가되어 있는 이 에셋들을 익스포트 세팅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소스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아래쪽에 iOS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필요한 그 사이즈의 이미지로 저장을 할 것인지, 안드로이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를 아이콘 클릭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iOS 프리셋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사이즈, 그리고 2배 사이즈, 3배 사이즈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스케일이 지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요, 이제 이미지의 추출 포맷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PNG 형태나 JPG 그리고 SVG, PDF 형태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형태 다시 안드로이드도 한번 추가를 해볼 거고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맞는 아이콘 디자인을 저장을 하실 때 필요한 사이즈들이 모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더 필요한 형태는 에디 스케일을 하셔서 또 필요한 사이즈로 세팅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제 저장하실 때 다양한 포맷으로 지정을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번거로웠던 것이 이 아이콘의 포맷을 PNG 형태도 필요하고 JPG 형태도 필요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파일을 그 JPG로 저장을 한번 하시고 또 PNG로 저장을 하시고 또 사이즈를 키워서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에셋 익스포트에서는 똑같은 이런 형태의 소스들을 PNG 또는 SVG, PDF로 다양하게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이제 세팅을 바로 지정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셋 익스포트를 이런 그 아이콘을 제작을 하시고 그 소스를 바로 추가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 아트보드를 가지고도 바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스를 또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오픈을 하고 이제 소스를 또 다른 걸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콘을 여러 가지로 한번 드로잉을 해 봤고요. 이제 이렇게 드로잉이 되어 있는 이 아이콘 하나하나의 소스를 한번 저장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소스를 저장할 때 아까 에셋 익스포트를 가지고 필요한 그 아이콘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셔서 추출을 하는 방법을 보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아트보드에 있는 이미지 소스들을 일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메뉴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익스포트 하위에 익스포트 풀 스크린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이 스크린 메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해 보시게 되면 아까 에셋에서 그 아이콘 하나하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아트보드에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일괄적으로 쭉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아이콘을 체크 하시거나 필요 없는 아이콘을 체크 해제를 하셔서 추출할 아이콘과 추출하지 않을 이미지들을 이렇게 바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소스는 오른쪽에서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범위에 전체 아트보드에 있는 아이콘들을 일괄적으로 쭉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소스를 가지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이라는 폴더를 바탕화면
에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제 생성된 이 폴더를 지정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에셋 익스포트에서 활용을 했었던 그 포맷 부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iOS 포맷과 안드로이드 포맷으로 프리셋으로 지정을 했고요. 각각의 사이즈별로 이미지의 포맷은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의 사이즈는 JPG 이제 100%의 해상도로 한번 익스포트를 해볼 거고요. 뭐 SVG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PDF, PNG 다양한 소스들로 한번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익스포트 아트보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이 각각의 아트보드에 있는 아이콘들을 제가 지정한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SVG 포맷도 익스포트를 했었고 PNG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별로 이미지들을 익스포트를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파일명에는 각각의 사이즈의 그 명들이 파일명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해당 지정한 그 파일 형식대로 일괄적인 익스포트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부분들은 이 아이콘을 제가 별도로 SLX에 추가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스크린을 내보내는 형식으로 그 저장을 했음에도 각각의 아이콘들이 쭉 일괄적으로 익스포트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보드를 별도로 제가 나눠서 아이콘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아트보드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아이콘들을 제작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그냥 별도로 이미지를 추가해서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스크린을 내보내게 하는 형태로 아트보드에 있는 그 아이콘들을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익스포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는 단순한 이런 로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 복잡한 이런 그 디자인 요소들까지도 굉장히 간편하게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을 또 하나 불러와 보시면 여러 가지의 아트보드에다가 이런 복잡한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아트웍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아트웍을 그대로 각의 이미지 포맷들로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세이브 하실 때 익스포트 스크린을 가지고 아트보드 각각의 영역을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아트보드에 있는 그 각각의 에셋들을 저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아트보드에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도 함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런 익스포트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추가를 하고는 아래쪽에 이런 옵션들을 지정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사이즈로만 지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익스포트 메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 보시게 되면 아트보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각각의 카드들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에셋 패널에서는 에셋 익스포트에 추가되어 있는 각각의 아트웍들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에셋들 쭉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에서 더 추가할 포맷들을 지정을 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에셋과 아트보드에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셋 익스포트를 활용을 해서 아트보드에 있는 아트웍과 아트보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각각의 에셋들을 추출하고 저장하는 방법 한번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캡처 앱과 연동을 하는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도비 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캡처 앱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 앱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앱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5가지 종류의 셋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벡터 아트로 제작을 하실 수 있는 모양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모양과 패턴을 제작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컬러를 추출해서 스와치로 만들 수 있는 색상 부분, 브러쉬를 제작을 하는 부분, 그리고 비디오에 그 영상 색상 그레이딩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룩을 제작을 하는 이 5가지 형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모양 부분만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 모양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런 벡터 아트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인 아트들이 쭉 보이시는데요. 이러한 소스들은 직접 촬영을 하셔서 제작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스탁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이미지 소스들을 구매를 하셔서 바로 이런 라인으로 제작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소스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 카메라에서 노트북 자판을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라인에 이런 두께도를 쭉 지정을 하셔서 소스를 지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 소스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사진 부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 저장되어 있는 사진 보관함에서 사진을 불러올 것인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이미지 소스를 지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켓이나 스탁에서 이미지 소스를 가져올 것인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 에셋에서 이미지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제 팝아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열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이미지 소스들을 가지고 벡터 기반의 라인 아트로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라인을 지정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정중앙에 있는 커다란 원형의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을 기반으로 라인이 바로 드로잉이 완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아래쪽에 지우기 버튼으로 쓱 문질러서 불필요한 영역을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라인이 바로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바로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저는 팝아트라는 CC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이름은 그냥 기본값 모양 뷰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제 방금 보셨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이 캡처 앱에서 제작한 소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인을 제작을 하실 때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더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더 보시고 일러스트레이터 데스크탑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열기를 해왔습니다. 아래쪽에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동일하게 라인을 쭉 만들고요. 캡처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동일하게 이제 라인이 지정이 되겠죠? 또 지우기로 불필요한 부분을 쭉 지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이제 렌더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라인이 약간 우글우글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제 끔과 켠 버튼, 이제 온오프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지정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앱 다시 최신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시면은 이 피처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버튼 눌러서 또 동일하게 활용할 라이브러리 지정을 하시고 모양 저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라인 아트가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소스가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빈 아트보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오른쪽에 구름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름 모양의 아이콘 선택하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이미지 에셋들을 저장을 하셔서 다른 공동 작업자와 공유하시고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러리 보시면 아까 캡처 앱에서 생성한 라인 아트들이 바로 모양 6, 모양 7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만들어진 라인 아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팝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미리 하나 만들어진 소스를 그대로 가져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작업들도 선 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트웍에다가 왼쪽 상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선택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의 뒤쪽에다가 바로 드로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을 가지고 블락 브러쉬 툴로 한번 채색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 지정을 하고 색상 한번 강렬하게 색으로 해볼까요? 브러쉬 크기 지정을 하고 채색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아트웍 뒤쪽에다가 드로잉이 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러쉬로 채색을 함에도 라인 아트는 바로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드로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라인 아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레이저 도구로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시고는요, 그러면 팝아트 느낌이 나는 드로잉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 배경이 약간 심심하죠? 이런 거에 라이브러리에서 보시면은 어도비 스탁이라고 해서요, 로열티 프리 이미지들을 검색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 소스들을 구매해서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라우드라는 문구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어도비 스탁에 이미지 소스들을 어떤 걸로 검색을 하는지 필터링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저는 포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토로 검색을 해서 필요한 이 소스를 프리뷰 이미지로 팝아트라는 라이브러리에 바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고는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이미지 소스는 이미지 트레이스 같은 것들 활용을 해서 바로 또 벡터 이미지처럼 변환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환하시고 익스펀드를 해서 하나의 아트웍을 완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할게요. 이렇게 만든 아트웍에다가는 방금 보셨던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하나의 포스트카드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디자인 에셋들로 제작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쉐이퍼 툴로 간단하게 로고를 드로잉 하시는 방법, 그리고 에셋 익스포트를 가지고 드로잉이 되어 있는 아트웍들을 다양한 크기대로 저장을 해서 추출하시는 방법, 그리고 캡처 앱을 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와 연동을 해서 그런 팝아트 디자인을 하시는 방법까지 한번 보셨고요. 이어서 강재용 상무님께서 다음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인디자인 쪽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좀 전에 김현지 과장이 캡처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사진을 벡터로 바꾸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인디자인에서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디자인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 아이패드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김현지 과장이 사용했던 캡처 앱은 두 번째 있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앱은 어도비 컴프라는 앱이에요. 제일 왼쪽 줄에 세 번째 있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는 걸로 해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레이아웃을 미리 모바일에서 제작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뭐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자인으로 뭔가 그 프린트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것을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는데, 대개는 뭐 이렇게 노트나 아니면은 다이어리 같은 데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디바이스를 쓰시면 돼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실제 대지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모바일이다, 디바이스다 그러면은 애플워치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프로까지, 또는 프린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이 사이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웹, 소셜 공유 사이트들도, 소셜 공유에 필요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패드니까 아이패드 프로 랜드스케이프로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대지를 열어주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뭐 헤드라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헤드라인을 들어가겠다라고 터치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플레이스 홀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텍스트 사이즈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제가 이 핸들을 드래그해서 터치로 위아래로 스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텍스트 내용도 다 수정이 가능하시죠. 그 상태에서 뭐 여기 크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들어갈 프레임을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왼손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네모가 엉망인데, 그리고 다른 별도의 프레임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은 지금은 그냥 빈 프레임만 작업을 했지만, 예, 그거를 나중에 이미지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의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하기를 누르셔서 얘를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춰서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 개를 같이 복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랗게 그리시면 그냥 원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셀렉트 멀티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하기. 그래서 드래그. 네, 밑에는 또 다른 텍스트 프레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글이 많은 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역시 또 그 플레이스홀더 텍스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뭐 모바일 웹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이나 또는 인디자인에 쓸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김현지 과장이 보여준 것처럼 캡처해서 벡터로 만든 그걸 일러스트레이터로 보냈잖아요. 이 어도비 컴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지금 제가 작업한 레이아웃을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디자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뮤즈로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에 필요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오토 목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디바이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PDF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 계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별도로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PDF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send to InDesign이라고 하면 그 명령을 선택하는 순간 이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인디자인에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한번 보내볼게요. 텍스트를 바꿔서 좀 보내볼까요? 어, 어도, 어도비, 오늘따라 왜 이럴까요? 컴프. 키보드가 말을 안 듣는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치고 이것을 인디자인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저장이 된 다음에 바로 인디자인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다 보냈다라고 떴거든요. 그러면 제 인디자인으로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화면 공유.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이미 인디자인에서는 그 파일이 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화면에도 곧 나올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인디자인에서 제가 지금 텍스트 프레임이랑 이미지 프레임들을 작업한 것들이 다 살아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컴프에서 만들어진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디자인 고도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이미지를 안 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들을 다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종이에다 그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인디자인에서 올려서 하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는 인디자인에서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텍스트를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그런 뭐 노트나 아니면 핸드라이팅 뭐 그게 편하신 분들은 또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공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컴프라는 앱도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바로 요 인디자인이 이번에 새로 나온 새로 업데이트된 인디자인 CC 2015 6월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기존 버전하고 차이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요 화면이 있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요 스크린 캡처 부분이 기존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전이 지금 버전이에요. 현재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차이점이 이제 좀 보이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쉽도록 가이드를 좀 그려놨거든요. 기존 버전의 옵션 바가 있잖아요. 위에 옵션 바의 넓이를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번 버전에서는 좀 더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쉽도록. 그 다음에 이 패널들 보게 되면 패널들의 이름 높이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패널 숫자에 따라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150개 이상 열지 않으면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패널의 탭 부분도 좀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가 쉽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바뀐 인터페이스 부분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바뀐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GPU 가속을 인디자인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 위에 있는 옵션바 위에 있는 버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 GPU 가속을 활성화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애석하게도 제 노트북은 안 되는데 예, 혹시 신승 상무님 보고 계시면 꼭 노트북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메이크잇 이벤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GPU 퍼포먼스나 애니메이트 줌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트북이 이것을 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된다면은 이제 GPU 가속 부분들도 이 인디자인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디자인에서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맥북 프로 레티나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가능하실 거예요. 제 거는 좀 이제 맛이 갔나 봐요. 다 안 되더라고요. 원래 돼야 되거든요. 아, 이건 신승성님께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또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샜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넓어진 더 쾌적해진 UI랑 GPU 가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인디자인 작업을 보다 쾌적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컴프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디자인 레이아웃도 다 이런 식으로 미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 하고 그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디자인에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C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아까 김현지 과장이 보여드렸던 그 라이브러리 기능도 이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좀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저장을 안 하고요. 이게 지금 미리 작업해 놓은 인디자인 파일인데요. 미리 작업해 놓은 인디자인 파일인데 좀 볼게요. 이렇게 산 모양이 있고, 아까 현지 과정에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아이콘은 아니고, 예, 여기서 오브젝트로 쓰이고 있거든요. 아이콘 치고는 좀 크죠? 네. 뭐 아무튼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미리 디자인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어셋들 보시게 되면 이미지들도 앉혀져 있고 텍스트들도 올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시 첫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산 하나만, 아까 김현지 과장이 만들어준 산 그 오브젝트가 있는데 하나만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도 빨갛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링크 패널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링크 패널을 눌러보면 이게 아마 마운틴 6죠. 마운틴 6라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확대가 되고 있을 거예요. 확대가 좀 있으면 될 겁니다. 네, 제 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어, 지금 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도 아마 보이시긴 할 텐데, 확대 안 되죠? 참, 커넥트는 매번 까먹는데 이런 식으로 빨갛게 돼요. 그래서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CC 라이브러리 창에서 해당하는 어셋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를 누르면 되는데, 예, 지금 떴네요. 우와.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하는 어셋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고요. 그게 이미지 파일이면 포토샵을 열어요.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포토샵 부분이 동작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는 포토샵 파일들도 포토샵에서 열리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이 됐고 해당하는 파일이 열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산 정상이 원래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빨갛게 덮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아이솔레이트 모드로 들어가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 창이 네, 이렇게 바꿔보죠. 역시 딜레이가 있군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아까 마운틴 6이었죠? 마운틴 6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걸 이제 곧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마운틴 6번이 하얗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 인디자인 페이지에서는 그냥 빨갛게 되어 있죠. 근데 인디자인 많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링크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셋은 업데이트가 됐지만 링크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꼭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링크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삼각형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예, 업데이트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 구름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김현지 과장이 작업하고 있는 거라면 김현지 과장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받아서 인디자인으로 작업하는 저는 업데이트가 있다면은 별도의 작업 없이 링크 패널만 확인을 하게 되면, 또는 이 밑에 있는 그 프리플라이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만약에 링크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에러 부분이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작업들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넘어가게 되면 좀 있으면 화면이 뜰 텐데 어도비 스탁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저기 왼쪽 위에 정말 엄하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 하나 보이시죠?
예, 제가 그냥 올려다 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도비 스탑이라고 워터마크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워터마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시리얼 넘버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창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프레임 안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여기 이렇게 까만 버튼이 하나 떴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스탁에 접속을 해가지고 구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라이브러리 창까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끌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466개의 라이센스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말 쓸 거니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패널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체크 표시가 체크가 됨과 동시에 왼쪽에 있던 그림에 워터마크랑 시리얼 넘버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작업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탁 이미지를 활용하시던 것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 이런 식으로 스탁 작업을 할 때는 프리뷰 앉혀놓고 작업하고 뭔가 디자인 시간 컨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스탁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고해상도로 받아서 그것을 인디자인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앉혀서 작업을 하셨어야 됐었는데 이제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스탁과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비티가 들어있어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녹색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요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을 할 거거든요.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녹색 선이 보이시죠? 이거는 실제로 이 페이지를 축소를 해보면 상당히 옆으로 긴 문서예요. 옆으로 긴 문서인데 특정 영역만 특정 페이지 영역만 보이게끔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파노라마 이미지예요. 파노라마 이미지인데 그 부분만 보였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을 인터랙티비티 있는 컨텐츠로 변환을 하게 되면 뭐 모바일 앱으로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애니메이션 되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AM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기존엔 썼어야 됐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 되기 전에도 저희가 베타로 프리뷰를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리시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퍼블리시 온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퍼블리시 온라인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웹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별도의 작업 없이 그냥 URL만 공유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PDF로 다운로드 받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올려볼게요. 이것을 올리게 되면 인디자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이 다 살아있는 채로 그것을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주고요. 그 URL을 가지고 이제 그 URL만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비티가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되면 웹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뭔가 인터랙티비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PDF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저희가 DPS, 지금은 AM 모바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었어야 되지만 이제 퍼블리시 온라인을 써가지고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HTML5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됐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해볼게요.
그 문서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웹브라우저 떠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로고가 천천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아이콘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뚝뚝 끊어져서 보이시겠지만 되게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만들었던 오브젝트 위로 가게 되면 이런 식의 텍스트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페이지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뭐 동영상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쇼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지금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건 슬라이드쇼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게끔. 이거는 예전에 있던 인디자인에서 그 멀티 스테이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버튼과 결합해서 만드시면 돼요. 타겟은 다른 데다 지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다 제작을 하실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인디자인에서 만든 것을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다 HTML로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다운로드 PDF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PDF로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디자인 CC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건 아까 캡처 앱, 일러스트레이터 캡처 앱과 마찬가지로 어도비 컴프라는 앱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작업을 쉽게 모바일 상에서 드래프트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GPU 가속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탑과의 연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 온라인 기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비티 컨텐츠를 만드시게 된다면 그것을 바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소셜 네트워크, SNS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PDF로도 공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브스크립션을 신청을 하시고, 네,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화번호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네, 퀴즈 나가면서 아마 또 순식간에 지나갈 텐데 전화번호를 놓쳤어요 라는 항상 글이 올라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